안녕하세요.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네 군데로 나눠보면 가장 하락기 부분과 그리고 이게 회복기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승기 그리고 꼭지를 지나 다시 침체 후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빨간 그래프는 매매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파란색은 전세가를 나타냅니다. 매매 가격은 향후 자산의 가치인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요. 전세 가격은 현재 거주하는 현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개의 지표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투자의 적기와 매도의 적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매매가 하락기에는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하락하죠. 가격만 하염없이 떨어지죠.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죠. 거주 가치만.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락기 끝자락에 가면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거의 붙게 돼서 나중에 역전세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전세 가격이 상승세가 두마되면서 매매 가격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붙어있는 경우이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죠. 매수 심리가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 이 정도 전세 가격이면 내가 그냥 집 사고 말 거야 이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그리고 미분양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회복기가 나타나고 회복기 초입, 상승기 초입에 가면 이제 회복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점점 더 가파라집니다. 전세가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점점 올라가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갭이 상당히 벌어지게 되죠. 어느 시점에 가면 고평가되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기,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를 거쳐가는 거죠. 이때 매수의 적기, 안전하게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매수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이 하락기 끝자락과 상승, 회복기 초입이 매매의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때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죠.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서 그러면 집값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매도와 매수 심리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거시 지표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됩니다. 가장 안전한 시기에 가장 안전한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기,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과 공급 물량에 대한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락기에서 회복기에 들어서며 전세가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심리, 매수 우위 지수 그리고 거래량, 미분양 지표들을 활용해서 회복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 그러면서 2014, 15를 이때가 하락기에서 회복기로 흐름이 반전되는 구간이었죠. 회복기 시장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갭 투자 방식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분양권 투자 또는 입주권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들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 13년에서 14년 넘어가면서 14, 15에 서울의 저층 재건축들 그리고 14, 15에 저층 재건축들이 되었었고 16, 17년도는 저층 재건축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치고 나간 다음에 서울의 중층 재건축들 그리고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 수원의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 덕소라든지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회복기를 거치면서 전세가율이 붙으면서 이런 곳에 재개발이라든지 전세를 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는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 뒤부터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 연말부터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있어요. 매매가격의 증감이고 전세가격의 증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0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이 지수를 도표를 만드는데요. 그래프를 만드는데 2015년 4월을 100으로 놓고 매매가 전세가격의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2014, 15, 16, 17 매매가격과 파란색의 매매가격과 빨간색의 전세가격이 붙어 있죠. 서울의 회복기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점점 갭이 벌어지죠. 그래서 2014, 15에 서울의 저층의 재건축 단지, 15, 16의 구축 또는 중층의 재건축 단지들, 구축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의 단위 면적당 아파트 매매 가격이 처음 이렇게 1,800, 1,900, 2,0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재건축이 가능해져서 중층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16, 17의 중층 재건축 단지들 이 그래프를 월간 단위 그래프를 보고서 이 투자 지역을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매매가격은 미래가치이고 전세가격은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나누면 그거는 결국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20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0년 10월은 120.7로서 점점점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우였죠. 그런데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수원에서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 구입 시 상한 부담을 계량화한 것으로 여기서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중간 소득의 서울 근로자가 중간 가격의 서울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약 25%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상환으로 쓰이는 거죠. 2008년도 2분기가 164.8이었어요. 근데 지금 10월 2분기는 142.8이니까 15.4% 이때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평균인 120보다는 높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직은 버블로 최고의 버블 정점까지는 가지 않았다. 지금 21년도 11월을 보면 이게 많이 넘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심리, 매수 심리인데요. 매도 심리는 10월 달에는 9월에 비해서 상승했죠. 여기서 빨간색이 매수 심리는 더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심리는 높아지고 사겠다는 심리는 낮아지고 있죠.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전세 수요와 전세 공급,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전세 수요는 10월이 여기가 약간 상승했죠. 전세 공급도 전세 공급은 여기 빨간색 보면 데이터상으로는 오히려 줄었어요. 0.1 정도 줄었고, 전세 수급 지수는 초록색인 전세 수급 지수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전세 수요는 결국은 많은데 공급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매가격 전망과 전세가격 전망인데, 이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전세가격 전망이에요. 전세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매매가격도 점점점 높아질 거라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살펴본 거를 보면 2020년도 10월에 2021년도가 어떻게 될지, 향후 어떻게 될지 살펴본 건데, 당시에 기사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가 서울 가구 수 기준 1.5에서 한 2% 정도 사이일 거예요. 그럼 한 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연간 필요한 물량이 20년도가 3만 7천이었고 21년도도 많이 감소하죠. 한 40% 정도 감소하죠. 22년도도 감소하죠.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 또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작년 2020년도에 예상을 한 거죠. 그러면 매매 가격도 앞에서 본 것처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원래는 2018년도부터 하락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여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거시경제적인 지표적인 이런 영향으로 자산시장 버블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이 당시 이 자료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더 지독한 전세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건 KB 부동산 시계열 자료로 해서 데이터가 공개되거든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하락기, 회복기, 상승기, 후퇴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아서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매매가가 상승할 거다. 전세는 더욱 더욱 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매도와 매수 심리, 그 유동성, 결국은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서 많이 달러를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 수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의 중국의 시장의 거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나면 결국은 기업이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지게 되고 외환부역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경기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자금이 들어가서 결국은 자산시장이 활황되죠. 이 도표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요. 이게 결국은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놓은 게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